박상혁 디지털 에셋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또 엄청난 뉴스들이 굉장했습니다. 또 네, 뉴스들도 네. 많이 나왔고 사실 좀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안 나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요.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 이유를 이제 박상혁 편집장님이 심층 분석해 오셨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또 심층 분석까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말 동안 그렇게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는 뉴스들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불확실성을 짚인 뉴스들이 뭔가 이걸 먼저 보고 그런데도 왜 올랐어? 이걸 좀 보는 순서대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7만 달러 후반대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금 이제 8만 달러를 좀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하고 이란이 주말 2차 협상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직접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 특사로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이 두 분이 이 파키스탄으로 간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두 명이 가면은 이란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뉴스는 두 명이 결국 파키스탄으로 안 간다. 그래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었죠. 이 협상 그쵸. 결렬 자체는요. 네. 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는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있냐. 전화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 줌 미팅 해도 된다. 네, 뭐 그렇게 또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네,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또 이란 측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느낌이 아닌 뉴스였습니다. 이란 대통령 측에서 스피킹이 나왔는데 미국 역봉쇄 계속하고 있지 않냐.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상 우리는 협상할 수 없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호르무즈 해협, 뭐 해협 봉쇄 그리고 뭐 핵무기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거 여전히 정리가 안 됐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고 그런 와중에 또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서 또 이제 하나 분석을 내놨는데 네. 분석 내용은 뭐냐 지금 뭐 우리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이란이 지금 굉장히 뭐 강경파하고 강경파가 아닌 쪽하고 맞아요. 내홍이 심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이란 협상이 이제 머지않아 잘 될 거다. 이 내용이 조만간 정리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싱크테크 쪽에서 낸 거는 이란 혁명수비대 쪽이 지금 정권을 장악을 한 상태다. 혁명수비대는 굉장한 또 강경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종전 안 될 거다. 휘박할 거다. 이렇게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또 좋은 뉴스가 아니었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제 파키스탄에 가는 걸 취소한 후에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취소하고 나니까 이란 쪽에서 더 좋은 제안을 내놨다. 이런 또 뉴스를 내놨습니다. 이건 또 그 자체로만 보면은 또 잘 풀릴 여지가 있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 더 나은 제안이 뭔지는 지금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한데 뭐 파키스탄 쪽 소식 통해서 하나 썰이 나온 게 있는데 더 나은 제안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이란 핵무기를 5년 동안 묶어놓는 걸 10년으로 연장한다. 대신 이란의 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내용의 썰이 나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썰이 맞다면 그게 또 더 나은 제안인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또 시장 반응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안 좋은 뉴스들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 약간 미적지근한 뉴스 하나 껴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네, 거기서 또 하나 뭐 보셔야 될 게 이란도 지금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오만, 그 파키스탄, 그 지금은 러시아에 가 있는 상태인데 삼국을 돌면서 지금 바쁘게 뭐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호르무즈 해협, 뭐 항구 봉쇄, 핵무기 이걸로 계속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란도 이렇게 분주하게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뒷단에서는 이란도 웬만하면 좀 종전 쪽으로 가고 싶다.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면은 종전 가고 싶다라는 게 또 시장 반응인 것 같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네.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 이거 빨리 잘 되려면은 그 전에 종전 빨리 돼야 된다. 그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이 대표님께서도 종종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5월 1일 이후로까지 이 종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대통령이 지금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게 또 불법의 여지가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5월 1일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도 종전에 대한 여론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거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공화당 쪽에서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지금 시각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좀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란도 미국도 종전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휴전이 어쨌든 불안정하지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확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줄인 거다. 이 휴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것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 기대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에는 양측 이해 관계자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종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또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위험 자산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첫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고, 네. 저는 이제 좀 마이너한 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몇 가지 뉴스들을 추가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네. 굉장해 중요한데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60일 동안만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90일까지 연장하려면 어쨌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노출이 됐어요. 정말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게 미국 법무부 고문 워딩으로 나왔던 것이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1979년 이후로 이란이랑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마찰을 빚어왔고 그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그런 네. 꼼수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이제 네.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공식 입장으로 요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지난주고 아마 그렇군요. 이번 주부터 그 이제 뭐랄까요 밑밥을 까는 작업을 상당히 네.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5월 1일부터는 60일 이후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봉쇄하는 수준에서 미국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란에서 25일이죠. 4월 25일 날 나왔던 뉴스가 주말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할지는 뭐 알 수 없겠죠, 이란이. 근데 이란 입장에서 선공할 생각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하지 않겠다. 네, 이란의 네. 국제선을 다시 재취항한다. 그리고 이미 주말부터는 지금 이란 국내선들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러시아 이제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간 얘기를 또 하셨는데 지금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제 우라늄을 미국은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이 우라늄을 어렵게 모았는데 이걸 그냥 홀랑 줘버리면 그죠. 이- 좀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진짜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에스크로처럼 이란이 러시아에다가 우라늄을 맡겨놓고 그런 왜냐면 게 트럼프 너 뭐 러시아랑도 좀 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보리 이제 국가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란이 또 미국이 단계적으로 협상 이행하기로 한 것들을 이행할 때 조금씩 이제 러시아가 준다든지 뭐 이런 네. 걸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네. 이란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음. 이란도 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삼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긴 할 텐데요. 근데 협상장에 왜 안 나오냐? 협상장에 나가기만 하면 트럼프가 안 한 얘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는 또 네. 이제 국내용으로 사용하기에 메시지가 너무 힘든 거죠. 약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비트코인도 좀 좋은 가격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좀 그래도 이래서 올랐구나가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그 5월로 이제 넘어가면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그 네. 밑작업을 계속하는 관련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는 지금 협상단이 러시아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뭐 이제 회담을 하기로 이제 돼 있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역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핵무기, 핵무기를 이제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 있던 거를 러시아로 뭐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핵무기가 또 이제 중요한 협상 키워드잖아요. 관련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에게 잠시나마 이제 맡기게 된다고 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묶어둔다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특별히는 없겠네요. 워낙 특별히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또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역봉쇄가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병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음. 하나가 지금 원래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미국, 중국 정상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연장을 한 거죠.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럼 또 연장을 할 거냐? 전쟁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중순부터 미국이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이란의 원유를 사갔던 국가들을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헝다석유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중국의 원유 정유사들한테 이제 제재를 우리가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거 은행이랑 엮여 있으면 은행도 2차 제재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위안화 결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러시아를 선택했던 이유도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선택했던 이유도 중국 입장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지금 이란이랑 엮이는 이 상황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전쟁을 60일 이상 어떻게 지속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은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좀 정리를 그래서 하면은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이 오른 이유는 이렇게 불확실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휴전은 계속되니까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양국이 종전을 바란다. 이게 시장 기대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승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네. 이제 인준을 앞두고 있는데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9일 오후 11시에 인준 표결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또 상원은행위원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상원은행위원회 계류 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키맨이면서도 케빈 워시 지명자의 인준 관련해서도 키맨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명이 있는데 이 토마스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원래 케빈 워시 연준에 대해서 뭐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보류 이유는요. 법무부가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조사하고 있지 않냐. 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사건 자체가 연준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준 표결 보류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상원은행위원회 멤버들 보면요. 공화당 13명에 민주당 11명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틸리스 한 명만 공화당 쪽에서 한 명만 이렇게 반대를 해도 12대 12 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토마스 틸리스가 어저께 얘기를 한 게 법무부 조사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찬성 쪽으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케빈 워시 인준이 날짜대로 4월 29일 오후 11시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는 시장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케빈 워시 지명자하고 교감이 있는 걸로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일정대로 스무스하게 잘 되면 이 금리 인하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시장에 기대를 하다 보니까 또 디지털 자산이 오른 게 두 번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뭐 청문회는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충분히 얘기를 하진 못했었는데 당연히 민주당의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엄청 물어뜯었습니다. 너 저기 뭐야 그 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 선거 있잖아요, 대선. 네네. 그 선거를 졌냐 이겼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아, 왜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종의 십자가 밟기인데. 그렇죠. 막 그 왜 북한 스파이한테 네, 너 그렇죠. 김정은 뭐뭐 이렇게 말하라고 욕해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뭐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는데 톰 틸리스가 이 청문회에서 케빈 허씨를 엄청 방어해 줬어요. 그러니까 케빈 허씨가 지금 팔아야 되는 그 자산을 안 팔고 들어왔거든요, 청문회에. 그죠. 이제 뭐 되면 어느 시기에 팔겠다라고 하긴 그렇죠. 했지만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거 지금 안 팔아도 되고 나중에 몇 월 며칠까지 팔면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커버 쳐주고 지금도 보면은 SNS 글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네. 케빈 허씨의 지명 승인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케빈 허씨가 5월 15일 전에 취임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네. 이제 법무부 수사도 종료가 됐고 네.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임기 이전에 취임할 가능성도 생겼다.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FMC 있거든요. 네.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네. 임기 전에 하는 마지막 FMC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것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FMC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시기이기 그쵸. 때문에 뭔가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고 있냐 장기화 될 거라고 보냐 아니냐 이 질문이 사실 이번 주에 메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네.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됐던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해 주셨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맞네요. 네. 왜냐면 또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아까 그렇죠. 네. 가격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곧 8만 달러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만큼 또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이미 방송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오늘 밤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개수가 34,000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졌는데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요즘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이 굉장히 자기 연구 우선주 판매하는 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AI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계속 이미지 제가 한번 공유를 이미 드렸던 적이 있는데 주말 사이에도 이런 이미지 이제 곰이잖아요. 네. 곰이 네. 그 베어 하락장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이 하락장을 물리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나오네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동영상 너무 길어서 제가 캡처만 했습니다. 네, 네. 대단하네요, 진짜. 네. 네, 하고 마지막에 뭘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나 하고 보니까 결국 STRC 우리 연구 우선주 사세요. 배당이 11.5%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많이 사다가 어느 순간 뭐 멈추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네. 보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ETF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거의 3주 연속 순유입인데 한 주에 거의 한 8억 달러 이상씩은 꼭 사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계속 네.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 3만 개, 1만 개, 2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끊긴다. 그러면은 매수 압력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 한 사람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그쵸? 한 사람한테 의존한다기보다는요. 음. 이 구조가 사실 이제 STRC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11.5% 배당을 주는 배당주로 펀딩을 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아이디어가 네. 저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개인의 돈이라기보다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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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스트레치가 사는 구조라서 네. 또 이번에는 또 STRC를 얼마나 또 팔아서 이 비트코인을 살까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발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게 또 시장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 이유로 마지막 이유인데요.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죠. 가장 오른쪽이 총 순유입액인데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네. 이게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요. 10거래 이상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된 게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 폭락 사태 이후에 약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락장,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하락장의 시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 폭락 사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10거래일 순유입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이렇게 시장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오늘 댓글창에서도 그러게 코인이 갈 때가 됐나?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올라갈 때가 됐나? 네, 그 이제 얘기신 올라갈 거죠? 때가 네. 그러고 보니 된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러고 나오고 보니, 네. 예,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실 가장 컸던 뉴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뭐 실제로 뭐 총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좀 더 큰일이 났었거나 이러면 굉장히 전체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겠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총격을 입지 않은 걸로 잘 미수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그 같은 날에 전에 또 일정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정 관련해서는 이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 의원도 한번 행사 2주 전쯤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네.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코인 행사, 트럼프 대통령 TRUMP 민코인 행사가 같은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같은 날 이 민코인 오찬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단 만찬도 참석하고 이게 가능하냐? 혹시 너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서한을 보냈었는데 결국 둘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 마이애미 쪽에서 마라라고에서 행사하고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면 워싱턴 DC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어서 결국에는 두 개 다 참석을 했고, 근데 오전에 거기 갔다가 저녁에 워싱턴 DC 와서 만찬에 참석했을 때 그런 암살 미수 사건에 휘말린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여기서 마러라고 행사가 어땠는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한테는 행사 풍경 지금 이미지인데요. 이 샌더 로즈라는 디크립트라는 또 유명한 디지털 자산 매체가 있습니다. 기자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마로라고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뭐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뭐 발언을 중요한 걸 할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돼야죠 이런 식으로까지만 얘기하고 어떻게가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희망적인 발언 위주로 했고 결국 알맹이는 네. 없었다라는 게 시장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조금은 있었던 부분이 있네요. 희망적인 메시지요. 물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 크립토 산업이 이미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다. 희망적이네요. 네. 뭐 네. 근데 그 정도 톤의 얘기는 사실 한 작년 중순, 한 6월 이후부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크립토 관련한 어떤 발언을 해야 될 때 딱 그 정도 톤에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네. 클라리티 법안 이전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뭐 잘 될 거야. 뭐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더 세계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뭐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었고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컨퍼런스 전후로 트럼프 민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벤트 전에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결국 반대로 갔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행사 기간에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요. 엄청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루 새 한 엄청나네요. 15%에서 20% 정도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뭐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그거 치고 그걸 감안해도 너무 급락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오면서 여러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뭐 외국의 유명한 뭐 디지털 자산 뭐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투자자분들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봤을 때 뉴스에 팔아라고는 하지만 분석을 해보니 이 TRUMP 내부 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보니까 행사 3주 전부터 거래소로 이 TRUMP를 이체를 했더라. 이런 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거는 매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쵸. 예.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요. 트럼프 TRUMP 팀 내부 물량 지갑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상당 부분 맞는 걸로 일단은 온체인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554만 개가 행사 3주 전부터 차근차근 OKX로 이체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물론 이제 이체만 된 거지 뭐 OKX에서 실제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의혹이 뭐 어쨌든 온체인상으로 실제로 확인이 됐으니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분이 또 지적을 해줬는데 저스틴 선이 TRUMP를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월드 리버티 네. 파이낸셜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관련한 디지털 자산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 트럼프 창립자가요. 근데 트럼프 민코인 보유량 3%를 이벤트 때 매도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3%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한 150만 개 정도 들고 있었던 거를 4월 15일쯤에 제가 봤을 때 OTC나 뭐 마켓메이킹 주소로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체를 한 흔적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벤트 당일날 던진 건 아니고 한 이벤트 한 열흘 정도 전에 지금 이체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관련 민코인을 팀이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해주지 못하면서 계속 커뮤니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트럼프 일과 관련한 디지털 자산 네. 프로젝트들이 좀 내홍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실시간 댓글창에 누군가 상혁 기자님 화이팅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10만 원 슈퍼챗을 와. 쏴주셨습니다. 엄청나신 감사합니다. 분이네요. 네. 처음이에요. 저희 하면서 슈퍼챗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3프로 감사합니다. TV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던 마라라고에서 열렸던 트럼프 민코인 행사와 그리고 트럼프 총격 뭐 요거하고는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앞에 있었던 뭐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어떤 이 미국 정가에서 진행 중인 케빈 허시 지명자 통과 그리고 이제 클라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되면은 뭐 비트코인이 이제 오랜만에 8만 달러 위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는 다음 주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뉴스 정도는? 그렇기는 한데 네. 사실 두려운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참. 네. 네. 기대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뭐 분위기 자체는 전쟁 이후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근데 투자자분들의 그 계좌는 상당히 들쭉날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거나 팔았다가 또 사거나 뭐 이러셨던 분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황 자체는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상황이 풀리기를 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상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